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길미술학원의 배선생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은 권영희 선생님이시고 이제 비실기랑 실기 둘 다 아우르셔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아주 완전히 다재다능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가져온 건 뭐죠? 크게 다룰 소재 한번. 일전에 배 선생님이 실기로 하는 네. 수시 네. 전형에 대해서 정리를 한 동영상을 봤어요. 네, 네. 네, 저는 그래서 그 수시 중에서도 네. 이제 비실기 그리고 뭐 일단 서류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는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완벽한 그쵸? 이제 수시 합격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실기로 가는 게 아닌 네, 이제 네. 비실기로 이제 미래에 네, 네, 가는 네. 쉽게 말해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요거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네, 네, 요거부터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뭐 누구 사태로 인해서 그렇죠. 네. 네. 정치적인 인물에 의해서 어쨌든 그래도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올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번에는 좀 살펴보시고 네. 그리고 지원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 네. 이제 참고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게 이 자료는 이제 2019년도 네네, 그쵸. 자료를 네. 기반으로 네, 그래서 진행한다는 점. 아직 네. 한 보통 대학교에서 어떤 자료를 올릴 때 네. 5월 말 정도에 이제 네. 새로운 어떤 작년도 전년도 그 자료들이 올라오는데 아직 네. 올라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한 6월달 초쯤에 다시 이 영상을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네. 그 정보를 그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네네네. 네. 그거 이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자 이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미술활동 보고서, 추천서, 면접. 네.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쵸. 요거를 이제 요 용어들을 좀 더 많이 네.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저는 이제 또 실기 강사다 보니까 네. 이쪽은 또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그쵸. 이제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하진 않기 때문에 음. 그런 입장에서도 이게 단어들이 되게 어려워요. 특히 요거를 이제 맞아요. 처음 네. 보는 이제 3학년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은 더 그치. 그게 크게 네, 느껴질 거라 맞아요. 생각을 네. 해서 좀 잘 보시고 이제 선생님께서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쵸? 연예인들도 이 생활기록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쵸. 가끔 이렇게 노출되곤 하죠. 네네. 자기소개서부터는 이거는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네. 쓰는 거죠. 그쵸.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써서 네. 나 좀 뽑아줘 라고 대학교에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네. 미술활동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보고 얘를 이제 쓰는 거죠. 추천서는 본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타인이 이제 네, 추천을 선생님. 해주는. 네. 만약 미대를 가려면 네. 자기를 미술 선생님이 이제 자기 학교의 미술 선생님이 네. 추천해 주세요. 네.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면접. 면접이 있어요. 네. 누구나 다 아는 면접. 네, 면접. 면접은 나중에 제가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게 요거거든요. 네. 제가 잡은 게 수시 비실기 지원 계획이라고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 수시를 배 선생님이 실기를 막 가르쳐서 이제 실기를 지원을 해요. 네. 수시는 6개의 그쵸. 지원이 가능하죠. 네. 근데 다 실기를 가지고 다 6개를 할 수도 있지만 네. 나머지 그럼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 그리고 주력 대학이 있고 네, 이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실기로 한 3개 정도? 아니 4개 정도? 나머지 2개는 비실기로 비실기로.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좀 더 항상 제가 하는 거지만 네. 합격의 네트워크 아니 그 네트를 이렇게 그쵸. 견고하게 짤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비실기가 100%인 학교도 있지만 네. 그냥 이렇게 수시 이제 때 보면 홍대, 이대, 고대, 공인대 등등등등이에요. 네, 이제 네. 다 나중에 하겠지만 네. 근데 왜 정시를 여기다 얘기를 했냐면 네. 이 수시에 있는 요 학생들이 바로 정시에 이 대학을 볼 수 있는 그런 범위에 그쵸. 있는, 네, 그쵸, 단계에 성적대들이. 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같이 연계를 했었는데 특히 음. 홍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때도 그걸 해요. 미술활동 보고서를 네.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네. 그때 막 아시잖아요, 정시. 막 그쵸.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신 없을 때 글을 쓴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한번 써보고 연습을 해보고 그래도 아무래도 수시에 써봤던 게 많이 그쵸, 도움이 그때 될 거다. 정말 시간이 정말 줄어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초반에 이제 비실기를 다룬다고 했는데 웬 갑자기 실기 이게 아니라 맞아요. 네, 네.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실기 유형도 같이 준비를 하면서 비실기도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제 학생들 중에 하나는 네. 정시 때 수시 물론 안 됐어요. 수시 네. 홍대 너무 늦게 저를 찾아온 것도 있었지만 네네. 그래서 수시 안 됐는데 정시 때 가군의 국민대 실기 전형을 많이 연습을 하고 네. 나군과 다군을 비실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홍대와 비실기도 붙고 실기도 붙은.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학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좀 네. 시간도 벌고 좀 더 자신의 어떤 네. 장점을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게 좀 더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비실기만 할 건데요 라는 친구들도 네네네. 있을 거고 한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셔서 근데 사실은 비실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 대학은 특히 면접이 그쵸. 들어가 있는 대학들은 네. 약간 비실기면 그냥 서류만 내고 점수만 내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아니에요. 특히 홍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실기가 나중에 면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게 막 그리게 시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그렇게 작게 그리고 연필로 볼펜으로 24분을 주고 그린다는 건 숙달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실기를 안 하면 진짜 전문적인 디자이너 정도의 어떤 네. 역량이 있어야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비실기 특징의 유형은 일단 수시 전형은 일단 일찍 준비를 하면 좋아요. 네. 근데 일찍 준비를 이제 공부만 원래는 그렇지 미대를 갈 생각이 없다가 네. 그냥 왜 그거 있잖아요. 그냥 나 공부만 하겠어. 네. 근데 점점 어쨌든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기에 그렇죠. 내가 이쪽을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살펴볼 수 있게끔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좀 서류를 만드는 게 된다는 건 결국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에 네. 내가 미술 활동을 얼만큼 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에 전공 그러니까 내가 미리 준비를 했으니까 나를 미리 좀 뽑아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찍 하는 게 좋고요. 정시 전형에서는 이제 홍대 캠퍼스 자율전공 미술우수자 전형 이거 어렵죠. 그렇죠. 말. 많이 어려운데 자세히 이해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수능이 들어가고요. 서류 다단계로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세종, 홍대 얘기예요. 어쨌든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러니까 홍대를 2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전형이 다르면 교차 지원이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는 서울을 쓰고 하나는 세종을 쓰고 그러면 확실히 세종을 쓰는 게 세종을 쓰면 훨씬 더 합격의 률이 그쵸.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러면 요거 한 번만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캠퍼스 네. 자율전공이란 아무래도 인문계나 그쵸, 자연계에서 네, 그래서 인문예능, 자연예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뽑고요. 인원수를 굉장히 많이 뽑아요. 네. 네. 그래서 인원수를 지금 얘기해봤자 그렇죠. 의미가 없죠. 네, 사실상. 이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네. 거고요. 서류 미술활동 보고서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기본으로 한 다단계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데 추천서가 들어가지 않아 점점 추천서가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게 추천서라는 개념 자체가 맞아요. 조금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나는 뭔가 학교 생활이 계속 좋진 아니 모든 선생님과 다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쵸? 맞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시든지 네. 내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보이면 써주세요. 확실히 걱정하지. 객관성은 좀 네. 떨어진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네. 확실히 이 전체적인 것들은 학교에서 생활을 얼마나 잘 했느냐를 따져서 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정말 학교 생활을 잘했으면 잘해야죠. 그리고 이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고1이잖아요. 네네. 중학교 때부터 이 비실기라는 거는 생각을 해서 네네네. 이제 1학년 때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성공적인 이제 근데 그런 학교도 있어요. 네. 가끔 보면 네. 그러니까 미술 주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미술 중점 아니면 미술 거점 네. 그 다음에 아니면 그거 말고라도 미술을 좀 더 많이 하는 학교들이 주위에서 지원 왜 고등학교도 네, 지원할 그쵸. 때 있죠. 있으니까 좀 더 염두에 두고 하시고 그리고 사실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다 고3 때 와요. 혹은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이제 학생부를 갖고 오거든요.
그쵸. 다들 바로 미리 막 중3 때부터 나는 이제 비실비로 해서 그런 미대 사람 갈 거야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네. 자기가 이렇게 이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네.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서 그렇죠. 네, 제가 면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좀 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다단계 전형. 음. 이 말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이게 막 다단계 다단계 하면 뭔가 안 그래도- 좋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서 다단계라는 네. 건 1단계는 성적을 가지고 뽑고 네. 그 다음에 그 뽑힌 사람들 중에서 다시 또 서류를 또 보고. 또 뽑고 그 다음에 네. 다시 또 이제 그 성적이 그 다음에 다시 또 면접과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차 합격, 2차 합격 이런 개념이 맞아요, 되는 거죠. 맞아요. 네네네. 자, 그래서 제일 지금 네. 고대가 원래 수시가 없었어요. 요번에 생긴 거죠. 이번에 네. 생겼죠. 15명이나 생겼어요. 원래 많이 50명을 뽑네요. 네, 네. 50명을 뽑는데 뭐 30명이나 이제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정시에서 뽑고 이제 15명을 일단 저희한테 뽑는데요. 자기소개서가 들어갑니다. 네. 자기소개서가 어떤 형식인지는 또 그 다음에 나와요. 네. 뒤에 이제 나오니까요. 이어서 봐주셔야 네. 됩니다. 근데 자기소개서가 학교마다 다 다르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야?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4가지 문항이나 5가지 문항을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통 문항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 없고요. 추천서 없고요. 너무 좋죠. 네. 대신 이게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어요. 세계 영역 8등급이면은 이제 최소 3, 4, 그쵸. 2 정도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네네. 2, 2, 4나. 아니면 뭐 요새는 국어들이 뭐 내려가니까 그쵸.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자, 홍대가 2개로 나뉘어집니다. 미술 우수자 전형이 자기소개서 없고요. 대신 미술활동 보고서가 있어요. 미술활동 보고서가 있는 학교는 이대와 홍대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 네. 두 군데. 그리고 동덕여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네. 달라요. 그냥 그래서- 거기는 네. 활동 보고서. 그리고 여기도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 이렇게 대대학 이렇게 수능 최저가 보통 있는 학교들은 상위권이란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대체로 근데 좋은 건 더 내려왔어요. 작년에 8이었는데 9로 됐고요. 9로 네. 333. 333. 네. 그리고 이쪽도 네. 서울도 캠자도 보통은 이렇게 3개 영역이 7로 원래 6이었는데 7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캠자가 아무래도 인문자연이다 보니까 등급이 좀 더 올라간다는 좀 점. 올라오고 네. 자연예능도 뭐 비슷해요. 네. 네. 그리고 이대도 자기소개서 없고요. 미술활동 보고서 있고요. 추천서 아직 남아 있고요. 네. 4개 영역이 8등급으로. 네. 그리고 이 학교가 조금 변수가 있는 게 네. 이번에 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형예술학부 순수 쪽이라고 하죠. 조형예술학부는 보통은 실기시험을 보고 디자인은 이제 뭐 비실기로만 했는데 네. 이번에 통틀어서 다 비실기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디자인 쪽의 인원수는 대폭 줄었어요. 원래 41명이었는데 24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가 있어요. 네.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이라고 하는데 자기소개서만 들어가고 다 없어요. 깔끔하네요. 네, 깔끔한데 네, 경쟁률이 한 어렵겠죠. 40대 네. 1에서 80대까지 네, 아까 좀 봤습니다. 네,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자, 경희대 국제가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보통 없고 없습니다. 대체로 요 밑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수능 최저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라는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어려운 네.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뭘 보겠다는 거야, 학생부에서? 뭘 챙겨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교과가 있고요. 교과외가 있어요. 네. 교과외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 그것도 있어요. 봉사활동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보통 이걸 다 얘기는 안 하겠고요. 실제로 전체 그러니까 교과 활동 관련 활동에서는 또 이런 상위 등급, 그다음에 전과목 평균 등급, 그다음에 전공 관련 과목의 등급 성적. 근데 대체로 이제 이런 것들이 대체로 미술을 하실 때 미술 창작이나 미술 과목으로 돼 있는데 이 디자인이나 입체 조형 등으로 거기 인문계 계통은 보통은 미술이라고 해놓고 따로 해놓고 거기에 그렇죠. A라고 돼 있는데 A가 보통 2등급으로 되어서 네. 환산이 돼요. 홍대에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나눠서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미술 활동 보고서나 자소서를 쓸 때도 이런 내용들에서 이렇게 추출을 해서 씁니다. 참 이게 객관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너무 많다 결국에는 보니까. 이 학생부라는 게 네. 우리가 왜 법원에 갈 때 증거되잖아요. 그쵸. 네. 증거를 대듯이 여기에서 보통 근거를 내가 해서 이만큼 미술에 대해서 네, 열정적이다. 네. 어차피 학생부에 올라와 있는 거이고 그쵸, 그게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다 서버로 나눠서 보게 네. 되니까 네. 자 이거는 어려우니까 넘어가죠.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류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자기소개서와 미술활동 보고서.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서류라는 이름부터가 너무 딱딱해서 네네. 네,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자기소개서는 문항이 정해져 있다. 일본 문항,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기 바랍니다. 보통 500자 정도 돼요. 네. 그리고 2번 문항, 3번 문항. 뭐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네. 그러니까 뭐 인성적인 거, 봉사활동 네. 같은 걸 묻고요. 그다음에 3번 문항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 보통 리더십,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네. 어떤 일 했는데, 뭐 내가 뭐 끌고 애들이 가고, 안 도와줬어. 근데 애들을 어떻게 도우려면 어떻게 했어 나는 뭐. 애들 어떻게 뭉치게 했고 맞아. 이런 애들 어떻게 내용들. 꼬셨는지 네. 그걸 이제 하는 거고 4번 문항들은 대체로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 책을 이제 쓰라고 하고요. 국민대는 이제 지원 분야의 진로 탐색, 뭐 전시를 먹었고, 네가 뭐 다른 공모전 얼마나 했었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런 거 핑계로 이제 놀러 갈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따로 뭔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은 거점이나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동아리를 만든 다음에 네네. 자신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네. 이렇게 막 실천하는 학생들도 봤어요. 이걸 보신 여러분들은 당장 이제 동아리 회장이 되셔서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는 그렇게 되게 많은 한 1,500정자 네. 각 문화당 한 400에서 500. 그러니까 요거는 공통적으로 모든 학교가 네, 들어가고 모든 학교가 들어가고 4번 문항부터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다라는 점. 그건 이거는 1,500자를 쓴다. 네. 문장으로 쓴다. 네. 근데 얘는 보고서잖아요. 보고서 그쵸. 문장으로 길게 안 쓰죠. 그렇죠. 간략하게 네. 정리가 돼 간략하게. 있어야겠죠. 뭐 네. 교과는 5개, 뭐 비교과는 지금 10개 정도로 돼 있는데요. 보통 5개로 이렇게 좀 줄 거라고 네. 제 믿을 만한 정보 통해서 네. 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술 교과를 쓰고 그다음에 비교과를 쓰고 이런 활동들은 이제 순서별로 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양식을 제가 이제 하게끔 하겠습니다. 양식이 이렇습니다. 미술활동 보고서 양식을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이렇게 미술, 학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지금 안 보이시면 나중에 화면으로 또 네. 띄워드릴게요. 저희 편집자분께서 요거를 확대를 해서 띄워주세요. 몇 초씩 네. 보여드릴 겁니다. 교과 내용을 그 후에 미술 별이 빛나는 밤에 나는 신윤복의 단호 풍정이라는 작품을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조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채를 디자인하고 제작했대요. 엄청 심오하죠. 동서양의 조화를 그죠, 이제 엄청 심오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컨셉을 조화를 정하고 신윤복의 단호 풍정과 고흐의 별에 빛나는 밤에를 결합하여 디자인했대요.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글로써 잘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여인이 그네 타는 모습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지를 잘라서 했고 그래서 붓터치가 보였는데 배경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배경을 글 했다. 읽어서 이제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상상이 그게 되게 상상이 되게끔 이제 네. 그리는 그런 거고 여기 밑에 석과자 포함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요거를 선생님이 써주시게 네. 돼 있는 거고 무게도 여기 표가 돼 있잖아요. 이게 짤막짤막하게 그쵸. 쓰니까 네, 근데 간략하게. 요거 한 10개 정도로 15개 정도 쓰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뭉탱이로 돼 있습니다.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대 아니면 무슨 땡땡 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1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나는 미래지향적이다.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고 공기통을 메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로 했는데 나는 이렇게 쭉쭉쭉쭉 보기에도 길죠. 그래서 땡땡 대학교는 저의 도전 정신을 인정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 뽑으라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전운으로 시작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쓰는 방식은 나중에 네. 또 여러 컨설턴트들이 있으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 벌써 이렇게 문장이 많고 여기는 이렇게 나있고. 그렇죠. 이건 한 몇 자, 500자 이내라고 네, 써있네요. 500자 정도로 쓰면 되는. 요거 이제 한 3배 분량 정도 되는 거를 그쵸. 근데 써야 분량은 한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 제가 요거, 서울대학교 정시를 다 갔는데 무슨 얘기야? 네. 6명이 남아있습니다. 네. 완전 비실기입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볼까요? 서류 100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라는 건 이 인원수의 2배, 12명을 12명. 일단 뽑겠다 이거죠. 2대1의 경쟁률을 만들겠다. 네, 맞아요. 오, 맞아요. 이게 경쟁률이니까. 네. 2대1 괜찮지 않나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죠. 네, 면접 및 구술고사를 봅니다. 네. 그럼 어떤 애들이 뽑히느냐? 네. 아주 이제 네. 생기부가 아주
네. 그리고 뭐 생기부 내지는 아니면 뭐 활동, 근데 성적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요. 네. 대체로 서류라고 하면 성적이 한 30에서 5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외고 애들도 많다고 해요. 그것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으니까. 네, 수치가 안 나. 그 서류라고 사실은 서류라고 돼 있으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성적을 안 보는구나. 덜 보는구나. 네. 수능 역시 제일 높은 대학이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네. 세 개 영역 모두가 2등급. 네, 그냥 합이 6인 거죠. 어렵네요. 어렵네요. 제일 높아요. 네네네. 네, 과학탐구 영역은 이렇게 되고 서로 다른 조합으로 1+2, 2+2, 두 조합 등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이건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 얘기겠죠. 네. 네. 그리고 서울대 이제 넘어갑니다. 네. 추천서. 여기 아까는 두 군데라고 했는데 이제 서울대까지 서울대. 포함해서. 이거 수시예요. 네. 자, 2대1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대입니다. 아까 프론티어 전형이라고 아예 전형 이름이 이렇게 멋있는 건데요. 네. 생활기록부와 자소서로만 들어가 있고요. 네. 보통은 시각 디자인은 6명, 공간 디자인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쟁률 어마어마하죠. 네. 대신 깔끔하고 또 중요한 건 사탐이 안 들어가요. 네네네. 사탐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류를 그래서 3대1로 이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갑니다. 네. 면접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면접이 참 어렵겠네요. 아, 성향 따라 네네. 이제. 그러니까 만약 시각 네. 디자인이면 시각 디자인에 대한 정보, 네. 공간 디자인이면 공간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명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죄송해요. 네. 고려대학교. 고려대 이번에 진짜 제일 중요한 대학입니다.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15명 뽑습니다. 15명 아까 6명 뭐 이렇게 3명 이랬잖아요. 15명 진짜 많지 않아요? 정말 많이 진짜 많은 거예요. 주력으로 하겠다 뭐 이런 네. 거죠. 네.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활동 증빙 서류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나라에서 하는 그런 디자인 공모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제 상을 받았다. 뭐 열정적으로 했으면 네. 뭐 아니면 내가 단체를 이끌고 나왔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봉사활동을 하고 그쵸. 나왔는데 네. 뭔가 할머니 좋아하는데 미술활동 뭔가 뭐 통해서 했는데 난 상을 받았다. 뭐 이런 제가 아는 애는 그 뭐지 위안부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네. 뭔가를 했는데 네. 청와대에 들어갔다 왔어요. 초청 받아서 이렇게 저도 이번에 갔다 오긴 했는데. 그러셨다면서요? 아무튼 그 이제 사담이니까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 이외에 좀 본인이 좀 근데 자진해서. 그게 많으면 안 돼요. 원래 이 지금 서류들은 다 교내 활동을 제일로 쳐요. 외부 활동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팁이 되겠네요. 네네. 요 내용도. 네, 너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네. 자, 그래서 서류가 100이고요. 5배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면접이 더 많네요. 이 면접이 엄청. 40%. 네, 그러니까 성적이 학과 성적보다는 활동,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다른 사람과 네. 소통을 소통을 잘한다. 네. 네, 선생님처럼 네. 그러면 이제 도전해 볼 만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제가 얻은 그런 전체 평균이 이거 안 나와 있는데 네. 비공식적으로 3등급 정도, 네, 3, 4등급도 됐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셔야 돼요. 네, 너무 네. 그걸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거기에 초점을 잡으시면. 여기서 국어, 영어, 사회, 이수, 그러니까 이 과목 중에서 이수한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전과목들입니다. 수능 최저 과목이 있는데 8이에요. 네. 비교적 그렇게 높진 않다. 네, 맞아요. 네. 서류 기반으로 면접을 실시합니다. 요것도 한번 이제. 네, 한국사 4등급. 네. 이게 정신 놓다 보면 가끔 5등급 받아서 못 가는 진짜 학생이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이거 놓쳐버리면 맞아요. 정말 뼈 아프겠어요. 네, 넣어볼까요? 네. 자, 홍익대학교입니다. 왜 파란색으로 했냐면 네. 이제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막 이런 거 학생 자기소개서 이렇게 들어가는 추천서나 자기소개서나. 네, 근데 이거는 자기소개서보다는 좀 더 중요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넣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비실기 하는 친구들의 거의 최종 목표다 네, 그게 보니까. 오히려 신기한 게 면접이 없어요. 서류만 넣고 안 가도 돼. 제일 깔끔해. 너무 좋네요. 자기소개서 네. 1600자 넣고 네. 끝내면 되는 거죠. 네. 자연 예능은 경쟁률 이렇게 낮고요. 인문 예능은 한 10대 1. 수시에서 10대 1 별로 없어요. 아까 그렇죠. 48대 1 이런 네. 실기 쪽은 막 난리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또 캐버스 이 세종이 있고 서울이 있는데 서울은 좀 더 높고요. 그다음에 세종은 5대 1. 깔끔하죠. 인원도 굉장히 53, 네. 뭐 30. 이러니까 이쪽은 또 보통 인문 예능에서 많이 이제 하는데 네, 네. 32명, 그다음에 38명. 굉장히 많은 겁니다. 서류 깔끔하게 서류. 100%.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건 아무래도 홍대다 보니까 네. 보통 아까 국어, 영어, 뭐 언어사 뭐 이런 것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미술이 들어갑니다. 포함이 돼서 들어갑니다. 네, 무조건 그리고- 인문자연 계열로만 해서는 네,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세계학 8이고요. 네. 자연예능은 인문예능은 세계학 7입니다. 그렇군요. 세계학 아무래도 칠. 이제 자연 쪽이 좀 공부가 아무래도 더 하기가 힘드니까. 네. 자, 그래서 인문예능 이쪽에선 2개 합 8이에요. 네. 2개 합. 나머지는 그럼 다 999가 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다들 여기 가시죠. 그래서 보통 네. 제가 세종을 이거를 이제 인문예능을 쓰고 서울을 미술 우수자 전형으로 해서 2개 다 지원하기를 그게 추천드립니다. 전략이다. 네, 전략이다.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서울로만 미술 우수자 이제 학생부 종합이에요. 이거. 네. 네. 너무 복잡하죠. 홍대가 진짜 거의 학중의 꽃이에요. 일단 글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접근성이 너무 이제 맞아요. 네, 어렵지 않나요? 자, 모집 인원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으로 해서 이렇게 뽑는데요. 모집 인원이 아무래도 확실히 네. 많죠. 경쟁률을 보면 그러니까 왜 디자인학과에 CD와 산디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네. 네. 그 디자인학부에 만약 산디라고 한다면 산디 안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 자동차 디자인, 공업 디자인 안에서 다시 자동차 디자인으로 네. 나눠 있습니다. 네. 자, 경쟁률 디자인학부 8대1, 금속조형 6대1 정도, 그 다음에 도예유리학과 8대1, 녹조형 7대1, 섬유 패션 7대1, 자율전공. 자율전공 뭐냐면 아까 캠자가 있었잖아요. 네. 이건 미술대학 안에 자율전공이에요. 또 나뉘어서 네, 기회를 더. 네. 용어를 맨 처음에 저 이거 나왔을 때 이게 뭐지? 저도 막 헷갈려 했었는데 네. 좀 인원수가 굉장히 많죠. 네. 인원수가 많고 이렇게 이건 6대1 정도고요. 1단계 학생부만 해서 뽑습니다. 6대1을 만들어서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등급, 네. 내신 등급을 네. 뽑겠다는 얘기고 네. 미술 포함된 내신 등급으로 뽑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네. 서류, 아까 미술활동 보고서로 3교수를 치르겠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성적과 면접. 근데 면접이 가장 60%. 높습니다. 네. 이 면접에 아까 서도 얘기했던 실기가 들어가 테스트가 있다는 거. 들어가고요. 네. 학생부 반영 과목은 교과 100입니다. 필수가 국어, 영어, 아까 미술 들어가죠. 되게 특이해요, 이 학교만. 네. 그리고 이렇게 변경이 돼 있습니다. 전체 과목이 들어가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3개, 과목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9 이내예요. 그리고 이건 4고요. 근데 이 학교가 특이한 건 이렇게 3개를 할 때 보통 영어를 중점으로 하고 나머지 2개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국어를 꼭 안 내셔도 돼요. 저 그런 애도 봤어요. 좋은데요? 국어가 5가 나왔는데 네. 수학이 2가 나와서 그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거죠. 네. 갑자기 이제 이과로 바꿔서 막 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대는 이렇다는 점. 네. 자, 그래서 학교 생활 우수자가 이제 또 이건 전에 건 죄송해요. 네, 진짜 많아요. 이제 세종입니다. 세종은 자, 경쟁률이 엄청 낮죠. 네. 근데 아까 자 보세요. 경쟁률이 5대1, 4대1, 3대1이잖아요. 네. 게임 그래픽. 여기도 평생 되게 게임만 하고 살 수 있겠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기만 목표로 해서 가는 친구들 되게 네네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뭐 네. 넥슨이나 네. 다른 이제 컴퓨터에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명수가 좀 작기 때문에 어쨌든 6배수잖아요. 네. 근데 경쟁률을 보세요. 굉장히 수시라고 하기에는 무조건 네. 1차 내가 홍대 세종 1차 붙었어. 이거 막 되게 와 너 수고했다 막 노력했어. 미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쓰면 붙게 되는. 붙게 되는 거예요. 디자인 컨버전스 100 네. 정말 대단하죠. 네. 네, 디자인 컨버전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음. CD, 산디 뭐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공간도 들어가 있는데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세종 캠퍼스는 공예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홍대와의 나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나는 뭐 성적을 낮춰서 서울에 뭐 공예과를 가기 싫고 그냥 디자인을 해서 세종을 하겠다 네. 그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이렇고요. 그러니까 1단계가 통과되고 나면 사실 굉장히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만 가지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접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2개 영역만 가지고 7이 나와요. 2개 영역에 7이면은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탐구 보통 3탐이 2개 과목이 이제 평균이 들어가든지 네. 그렇잖아요. 네. 홍대는 상위 한 과목. 한 과목. 좋은데요.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봤던 것들에 비하면은 훨씬
훨씬 더 조금 더. 자기 전공도 살리고 네. 그 다음에 홍대인데 그리고 보통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네. 세종에 있는데 방학 때나 이런 때는 또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와서 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여 있어요 학교가. 여러모로 좀 장점이 되게 많네요. 네, 입학 뭐 연대 같은 경우에 막 네. 캠퍼스별로 막 이렇게 막 나누고 그쵸, 막 네. 너 못해, 너 여기 들어오지 마 이런 편인데 홍대는 그렇진 않습니다. 되게 충분히- 자율적으로 이렇게 서로 교류도 네, 하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다 끝났어요. 저 이거 왜 했냐면 홍대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은 애들의 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막 기밀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다 공개가 돼 있는 이거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근데 선생님 여기 보는데 미술 우수자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등급이 나와 있고 왜 학교생활 우수자는 안 나와 있어요? 라고 하는데 네. 왜냐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께 아직 안 나왔어요. 5월달에. 5월달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여기서 왜 이거를 제가 기준으로 삼은 이걸 왜 했냐면 여기 보시면 평균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붙은 아이들의 평균이죠. 네. 그러니까 1등급이 거의 없어요.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최저가 중요하죠. 그쵸. 이게 뭔가 그쵸. 희망을 줘요. 커트라인에 어,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 네. 근데 최저를 보면 보세요. 4등급. 그쵸? 4등급도 서울이죠. 하나과. 그쵸. 네. 근데 선생님 저는 저는 디자인 하려고 했는데 그냥 서류를 판학과로 쓰는 친구들도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쵸. 아무래도 어쨌든 성적 맞춰서. 붙기 위해서는 네. 그런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낮죠. 그쵸? 디자인 학부가 평균이 1.74인데 대체로 또 최저는 2.9까지 가요. 대단한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쪽에 한 명을 넣었는데 이 친구 등급이에요. 아 정말요? 네, 이번에 붙은 애 등급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자 보통 경쟁률들도 대체로 6배수라고 하면 지금 거의 그쵸. 서울 패션 역시 인기가 높아요. 서울 패션. 그쵸. 네, 인기가 높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죠. 패션이라고 해서 보통 서민미술이니까 공예 만드는 거니까 낫겠다 싶은데 디자인은 오히려 네,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제일 최상위 등급, 1등급 하는 친구들도 보통 패션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거고요. 경쟁률 자율전공은 굉장히 낮아요. 3대1에서 4대1 미만입니다. 그렇죠? 네, 세종 이것도 5대1이고요. 그러니까 3대1 정도의 수시를 치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열심히 내신을 챙겨야겠죠. 그쵸. 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놔서. 이거 보면 네. 정말 할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공부를 해서 내가 미술 쪽에 영역으로 가서 이제 한다고 하죠. 좀 더 이제 쉬운 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더 수월하게. 네, 그리고 네. 보통은 저희가 강남에 있잖아요. 네. 강남 사는 거를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 부모님들이 이제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오셔서 보통 이제 보면 전문가. 네네네. 근데 보통 그렇죠. 여기서 수학이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앞에 이렇게 네. 살펴보면 수학들이 보통 과목이 안 들어가서 네. 보통은 그럼 수학 대신 미술을 하면 좀 더 등급들을 평균적으로 한 1.5 이상 올리지 않을까요? 그쵸.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전략적으로 보면 또 그게. 맞아요. 네. 아까 이것도 그렇잖아요. 판학과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는 일단 들어가서 네. 그리고 왜 들어가서 보자라는 말을 많이 하냐면 홍대 같은 경우에는 심화 전공, 부전공 전공을 3개나 해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힘들긴 하겠지만. 네, 그만큼 힘들게 너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게 해서 졸업장에 3과목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판학과를 가더라도 여기서 배우는 게. 네네. 그래서 충분히 보통은 많이 도움이 될 디자인학교에 거예요. 지금 보통 60명 정도? 네, 뭐 120명 정도가 있다가 이제 졸업할 때 보면 한 180명 정도가 그래서 좀 약간 거의 축제 같이 막. 네네네.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판학과인데 디자인, 서양학과인데 디자인, 디자인인데 다시 도예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아는 학생도 이번에 여기를 갔는데 지금 요걸 하고 있어요. 같이. 근데 또 네. 뭔가 같이 뭔가. 아니요, 할 졸전을 수도 있고. 졸전을 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걸 하고 있습니다. 또 대단한 친구는. 네. 학교를 조금 한 남들보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 다니지만 네.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엄청난 큰 무기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결국엔 비실기라고 해놨지만 네. 비실기가 아닌 실기를 꼭 해야 된다는 거. 비실기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뭐 하나만 딱 정해서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다들 근데 수능을 보다 보면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보면 다 이 정도 점수대는 돼요. 그리고 왜 요새는 그런 거 많잖아요. 서울 안에서 뭐 강남에서는 내신 따기 힘들지만 네. 좀 이렇게 나가면 그쵸.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거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면 되겠구나 정도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성적 알려면 네. 어떻게 하죠? 뭐 제가 계산을 열심히 뭔가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입시 때가 되면 계산할 수 있게 네. 홈페이지에 뜨기도 하고요. 저 입시 자료실 가면은 다 네, 학교별로 요새는 공개가 돼 뭐 있습니다. 그런 네. 뭐지? 이렇게 지원하는 진학사나 UA에서도 네. 서비스가 유료로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볼까요? 자 이제 이대를 보겠습니다. 네. 이대 아까 변화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5명, 4명, 디자인학부 24명 이렇게 뽑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디자인과 관련된 것만 제가 했어요. 또 서양학과는 안 하고요. 네. 생활기록부, 미술활동 보고서, 추천서 아까 필요해서 이제 있고요. 경쟁률이 작년도에 18대 5.3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는 작년에 그렇게 안 뽑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작년에 이 18대 1이라는 건 한 40명 뽑았을 때의 경쟁률이고 네. 오늘은 좀 더 달라지겠죠. 그걸 그렇죠. 좀 유의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류가 매일 4대 1이에요. 4대 1로 만들어요. 네. 그리고 1단계 서류가 80, 면접이 20입니다. 네. 요 면접이요. 네. 원래 면접 안 봤어요. 네, 이제 생긴 거죠. 네, 생긴 거예요. 네. 2대 면접 새로 생겨서 네. 2대 얼마나 또 단정하게 그렇죠. 그 2대잖아요. 네. 어쨌든 서류가 80이니까 어쨌든 네, 면접을 가지고 합니다. 좀 교과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지? 30단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이 말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과목이잖아요. 과목마다 단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3단위로 받은 국어가 1등급이에요. 그럼 네.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다 1등급은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네. 단위 수를 좋은 1등급, 2등급 네. 받은 것들을 다 모아서. 모아서 30단위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네. 미술이 포함돼요. 여기도 그래서 미술 때문에 높아지는 네. 결과를 낳겠죠. 그렇죠. 근데 이득을 볼 수 있는 네, 거죠. 네, 많은 네. 이들이 뭐 선생님 그럼 이거는 예고만을 위한 거잖아요. 네, 네. 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비밀이 나옵니다. 네. 어떤 비밀이 제 있죠? 경력에서 나옵니다. 네. 서울대가 네. 정시로 가요. 원래 100% 네. 이제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조금, 상위권 네. 아이들은 네. 서울대를 보기 위해서 네. 이대를 과연 볼까요? 안 보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홍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 입시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뭔가 제도가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유형이 바뀌잖아요. 네. 그때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기회일 수 있다. 네, 그게 기회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새로 생기면 일단 겁이 또 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뭐 그쵸. 강남에 있건 저기 거제 여수에 있건 이건 그냥 계급장 떼고 진짜 그쵸. 딱 이렇게 어디에 넣는 사람, 있던 간에 아무런 기회를 자료가 잡는 없기 거예요. 때문에. 네. 그렇죠. 기회를 잡는 거. 근데 또 이게 올라감으로써 또 갑자기 전부 다 지원을 해버리면 그 정도의 파면력. 유튜브를 많이 구독하시겠죠? 네,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레어상스 전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네. 멋있죠. 프론티어 뭐 이런. 그렇죠. 르네상스 하면 또 진짜 너무. 네오예요, 네오. 네. 새로운 르네상스를 만들자. 네. 그렇기 위해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뽑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요거 한번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서 이제 네. 국제 캠퍼스에만 디자인과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국제 캠퍼스만 서울에는 다루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지방에 있다고 해도 영통에 있다고 해도 점수가 서울에 네. 있는 데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인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산업 디자인은 3명, 그다음에 9명, 그다음에 뭐 11명, 6명 디지털 콘텐츠. 저는 이과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기존에 이런 것도 많은데 새로 완전히 미래가 네. 네. 그리고 도예과가 11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도 제일 많네요. 네,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서류 3배수를 뽑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면접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만 들어갑니다. 여기도 사탐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네, 점. 네. 네. 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했다시피 거기 언급된 학교들 제외하면 전부 다 이제 최저학력 네, 네, 네. 기준이 최저학력 없으니까요.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서류가 과기대 좋죠. 근데 과기대 그렇죠. 이걸 염두에 주셔야 돼요. 이거는 서류로만 하는 거고요. 네. 또 배 선생님이 하시는 실기로도 네. 네. 수시 전형이 네, 있다라는 나눠져 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 거죠. 네. 네. 그만큼 이제 모집 인원도 굉장히 적네요.
그쵸, 모집인은 굉장히 정확.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보통은 3등급 2.5에서 이제 보통 실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때 만약 뭐 난 실기 안 하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예과가 11명 뽑고요. 그다음에 3년. 그러니까 도예과를 그러니까 경쟁률이 제일 높은 여기 경쟁률이 없잖아요. 이거 네. 신설됐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료가 없으니까 저기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대도 넣고 홍대도 넣고 내가 뭐 서울대도 넣고 뭐 국민대도 넣는데 네. 어쨌든 같은 어떤 그 상위권이나 한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어쨌든 여러 군데를 그쵸. 네. 한꺼번에 비슷하게. 이렇게 네. 지원하는 거니까 이게 결국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서류를 해서 3대수를 넣고요. 또 단계별로 이제 이것도 면접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최저가 없고요. 최저가 네. 없고요. 네. 그리고 중대.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중대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과가 이과예요. 모집 인원도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서울 말고 안성에 디자인과가 있어서 네, 맞아요. 네. 네, 안성도 거의 그렇죠. 16개 서울시에는 안에 한 16개 대학 안에 같이 범주에 넣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통은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생각이 그렇고 교사 추천서가 있는데 네. 요거는 사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이제 네. 이제 5월달 돼봐야 또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은 네. 조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요번에 이렇게 지금 요 시기에 하는 입시 설명회 지금 네. 저희가 하는 것들은 대체로 네. 5월달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너무 이것만 맹신하시면 안 되고 맞아요. 제 발로 이제 뛰어서 한번 네, 서류가 100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깔끔합니다. 면접도 네, 면접도 네. 없어요. 네. 네, 서류와 활동만 가지고 한다는 거죠.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생부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서울은 교과 75, 출결 25. 출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성실성이죠. 네. 안성은 교과 75, 출결, 봉사까지. 봉사까지. 여기는 과목이 더 많고요. 여기는 과목이 수학이 들어간다는 거. 네.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네. 자, 동덕여대.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는 이 활동 보고서 때문이에요. 네.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서 네.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술활동 보고서도 아니고 네. 자기소개서가 들어갔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사진도 들어가고 자기가 뭔가 편집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네. 활동한 걸 네. 사진,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무슨 활동을 했으면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시거나 어떤 증거로 보고서를 만드셔야 된다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외부 활동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 네, 교내 활동하는 거에서 네, 네, 네. 그 증거를 나눠서 나는 이러이러한 좀 더 그림이 있는 이제 음.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네.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되게 조금 괜찮아요. 경쟁률이 그쵸? 그다음 높지 않죠. 실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네, 실기는 이제 80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그쵸? 때문에 동덕여대 한 몇 대 몇이죠? 한 60이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60대 1 그래서, 정도. 네, 네. 경쟁률의 낮은 세계로 오십시오. 네. 자, 그래서 서류가 있고요. 여기도 면접이 들어갑니다. 면접이 아까 홍대 면접만큼 들어가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교과가 100이고요. 그다음에 필수가 국어, 영어, 이수 정과목이고요. 선택은 이제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뭐 수학하던 게 있다. 근데 이제 사탐이 마침 안 네, 나와서 네. 얘를 선택을 해도 되고 네, 그럴 맞습니다. 일은 없겠지만. 수능 네. 최저 학력 없습니다. 네. 네, 서울여자대학입니다. 네. 여기 발음인지 전형인데 사실 서울여자대학이 참 잘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좀, 6번의 기회 중에서 여기까지 쓰기엔 조금 이제 너무 기회가 있으면 쓰겠는데 그쵸. 잘 골라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낮다. 낮다. 네, 네. 경쟁률이. 네. 왜냐면 다 아까 60대 1, 30대 뭐 그쵸. 10대 1, 근데 네. 갑자기 20대 1이 다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뽑는 인원수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여대는 또 실기로 가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100% 성적 실기가 없는 100% 있는 실기라 거죠. 네, 100% 진짜 실기가 경쟁률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4배수를 뽑고요. 그다음에 면접이 또 있습니다. 네. 동덕은 60인데 여긴 또 40이니까. 네. 네. 그래서 교과가 100이고요. 교과별 상위 3과목 총 12과목 성적 반영합니다. 아까 약간 이대하고 비슷하죠. 근데 어쨌든 내가 제일 잘한 거 3개만. 3개만 가지고 이제 총 12과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별로 전략을 좀 잘 짤 수가 있겠네요. 네, 서울여자대학을 가지고 잘 짜시는 게 저는 좋을까. 세종을 아까 좋을 홍대 것 세종을 같다. 가지고 이제 내가 확실히 합격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을 짜듯이 서울여자대학도 그런 어떤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 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연세대. 아까 서울대만큼 높은데요. 네. 연세대가 이교 때문에 그래요. 지금 활동 이렇게 해서 인문자연 이렇게 나뉘어놨잖아요. 네. 모집 인원이 옛날에는 굉장히 적었었는데 분야별 이렇게 통틀어서 4명? 통틀어서 이렇게 11명씩 뽑아요. 네. 면접으로 뽑는 게 있고 활동 우수 수자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게 좀 유형이 나뉘긴 했네요. 나뉘게 네.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되고 서류 100입니다. 그러니까 학과가 교과가 아니잖아요. 아까 네. 홍대가 아마 맨 처음에 교과로 하는데 이거는 지금 서류로만 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면접으로 해서 이렇게 둘 다 어쨌든 면접인데 면접 전형으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접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보는 방식이 네, 특이하다. 거기 그러니까 어떤 실기는 안 보는데 네. 이게 뭐 스케치도 안 보는데 네. 어떤 이미지나 어떤 표 이런 네. 것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설명하고. 설명하고 그걸 이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 많아요. 진짜 아는 게 많아야겠네요. 저기 가려면.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큼 정보를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핀터레스트나 이렇게 그림만 모으지 않고 이런 네. 어떤 자기가 관련된 과목들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면접 전형은 추천서가 필요 없고요. 활동 우수자 전형만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게 Z 점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연세 대학교 안에서만. 네, 근데 이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네. 나중에 보면 홍대하고 비슷해요. 이 점수가. 네. 그래서 어쨌든 등급 점수로 반영한다고 하는데 네. 대체로 어떤 학교에서 활용 100점 만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점수로 하고 이것도 진학사 이외에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연대인데 수능 최저가 없어. 그것도 서울인데. 서울인데. 연주가 아니라 대단한 서울인데. 거. 다 있는데 서울대, 스카이 다 얘만 없네. 그러니까 진짜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학교마다 너무 이제 달리는 조건들이 네, 너무 네. 다 달라서. 이건 정말 네. 정보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본인한테 맞는 걸 잘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명대입니다. 네. 가장 어떻게 보면 만만하지 않아요? 그나마 지금 그나마. 봤던 학교들 중에서는 좀 그렇죠. 어떤 서울, 천안 이제 그러니까 서울여대, 동덕, 이제 상명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이런 데를 남이 공략 안 하는데 그쵸. 상위권 애들이 밑으로 네. 6개에서 잘려서 안 보는 곳을 맞습니다. 전략을 네.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싶습니다. 정시로 가면 또 이 학교도 엄청 그쵸, 간절해지기 엄청 때문에. 와, 네. 이거 진짜 가기 힘든 학교 중에 네,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서류가 일단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고요. 수시에 서울에서는 생활예술학과라 해서 4명 뽑아요. 근데 천안이 기해요. 천안이 디자인학과 14명이나 뽑습니다. 많이 뽑네요. 또 무대 미술이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네. 4명. 여기에 또 중대 무대 미술이랑 같이 또 그쵸. 지원을 네. 하죠. 네. 그래서 경쟁률들이 그래서 조금 낮고요. 20대 1 정도 미만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서류 100, 그 다음에 1단계 면접 서류 30. 70, 면접 네. 30, 그 다음에 교과 100입니다. 천안도 교과 100이에요. 전과목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천안은 국어, 영어, 사회고 수능 최저 없습니다. 네. 생활예술학과가 이제 좀 가구 쪽을 많이 다루기 맞아요.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럼 가구를 만드나요? 그게 아니라 공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네. 통틀어서. 네, 맞아요. 자, 명지대입니다. 제가 알기에 명지대 정말 실기로 가면 엄청나게 힘들지 않나요? 그쵸. 명지대 힘들죠. 힘듭니다. 네. 서경대랑 경쟁률이- 같이 네. 서울의 어쨌든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쵸, 분들이 네. 많아가지고. 경쟁률이 한 30, 40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정시 때? 아니요. 수시 때? 네. 네. 어쨌든.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떠냐면 네. 경쟁률이 좋죠. 14대 2에서 네. 용인의 공간 디자인은 30대 1. 용인이 더 세군요. 네. 그렇군요. 서울은 디자인, 아까 경희대에 있었던 과인데요. 디지털 콘텐츠. 네, 디지털 콘텐츠, 그다음 디자인학과 11명 많이 뽑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서류가 100이고 3배수로 뽑습니다. 그리고 1단계 서류, 그리고 70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거의 여기서 뽑히면 거의 면접을 마무리만 잘하면 뽑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 교과 100이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들어가고요. 서울은 수학이 들어간다는 거. 그쵸. 네. 용인은 교과 66. 그래서 여기가 높은가 보다. 그럴 수 있겠네요. 수학이 없으니까. 교과가 66.7, 출결 33.3. 네. 학교를 꼭 갑시다. 네. 잘 가시고. 네. 확실히 요거 때문에 서울 맞아요. 쓰는 걸 많이 망설이는 학생들이 그렇죠. 정시에서도 네. 되게 많고. 네. 네. 그다음에 국어하고 영어만 들어가고 네. 최저 학력 기준 없습니다. 네. 이제 끝이에요. 네, 끝났고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이라서 네. 살짝만 띄워놓고 네.
대체로 지금 네. 그 외의 대학 더 이렇게 지방권 네. 이렇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했어요 제가. 저 아무래도 좀 인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보통은- 많이 이제 네, 그리고 쓰는- 수시 네. 때 보통 상향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네. 있었던 어쨌든 준비했던 걸 상향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기랑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하려면 여기까지 보통 제가 여기까지 쓰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있고 제가 합격생을 낸 네. 대학들만 네. 네, 추렸습니다. 물론 고대 빼놓고 새로 알겠습니다. 신선을 빼놓고.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네, 이렇게 맞아요. 비대면으로 저희가 이 비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집에서 요거 좀 잘 들으셔서 이게 들으면서 또 딴짓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집중해 주셔서 본인이 보시면 아직 조건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낱낱이 이걸 다 보셔야 이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게 이제 되게 이렇게 개학이 늦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시를 준비하는 시간이 엄청 줄고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뭐 가나다에 한 4일 정도마다 한 번씩 시험을 보고 힘들 것 같습니다, 수시 올해. 일정도 네. 되게 이렇게 짧아졌죠. 네. 그러니까 짧아졌으니까 짧아진 만큼 뭔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고, 네. 좀 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확실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네, 맞아요. 네. 시국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비시기를 많이 이용하면 실기를 할 시간이 좀 줄어든다거나 어쨌든 이거를 그쵸? 같이 짜서 좀 합격의 영광을 뭐 3관왕 뭐 이런 거 좀 많이 해봐 6관왕 이런 거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겠네요, 그러면. 아무튼 간에.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네. 힘들어도 네. 어쨌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전쟁이 또 그쵸. 뭐지만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데, 뭐, 네.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승리하세요. 거니까요. 네. 아무튼 다들 건강 관리 네. 조심하시고, 저희는 여기까지 네. 하고, 다음 컨텐츠에서는 이제 뭐 네. 면접에 관련돼서 면접은 조금 이제 가까워져서 네. 네, 그때 하는 게 네. 좋겠어요. 또 그때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부 잘 챙기세요. 네. 아무튼 전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